자, 그러면 우리 05 2차 방정식 1페이지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1페이지 우리 지난 시간에 개념까지 했죠? 그리고 문제 풀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외우셔야 합니다 라고 알려드렸던 개념이 하나 있을 거예요. 무슨 개념? AX는 B라는 2차 방정식의 해법을 외우셔야 합니다. 자, 지금 이 녀석의 상태는 이미 1차 방정식의 해법대로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정리가 된 후에 풀이야. 자, 이 녀석 어떻게 풀어야 돼? 시작! X는 A분의 B. 이렇게 쓰기 위해선 첫 번째 A는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면 안 된다. 그럼 A가 0이 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요 식의 A 자리에 0을 대입해서 그대로 한번 써놓은 후에 계산해서 거꾸로 읽어주시면 되죠? B가 몇일 때? 0일 때. 자, B가 0이면 얘는요 0 곱하기 X는 0이 돼서 0 곱하기 X는 0이 돼서 X자리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더라도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거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런데 우리끼리의 약속 요럴 때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했어? X는 0분의 0꼴 우리끼리의 약속이랬어. X가 0분의 0꼴이 나올 때 답을 뭐라고 낸다? X는 부정이라고 낸다. 여기에서 부정은 정할 수 없을 만큼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얘를 부정해 주는 거야. B가 0일 때를 따졌으면 B가 0이 아닌 경우 따져보셔야겠죠? 즉 이런 경우에요. 우리끼리의 약속에 의하면 X는 0분의 B가 되는 경우예요. 네. 이때는 보자. X자리에 1 대입해도 절대 등식 성립할 수 있어? 없어요. 2도 안 돼, 3도 안 돼. 이 녀석의 등식을 성립시킬 수 있는 X값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 뭐라고 부른다? X는 블루. 즉 X는 해가 없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라고 했어요. 다시 X가 0분의 0꼴 나오면 뭐라고? X는 부정. X가 0분의 0 아닌 꼴 나오면 뭐라고? X는 블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개념을 이용해서요 문제 풀어볼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배운 요 개념이 여기에 있는 문제들보다 선생님 여기에 있는 이 복잡한 문제들보다요 얘가 훨씬 쉬운 문제 같아요 라고 느낄지 모르지만요 실제로는 얘가 가장 어려운 문제야. 풀어보면 알게 될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 거예요. X에 관한 방정식인데 풀래. 딱 보고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얘가 1차 방정식인지 2차 방정식인지 고차 방정식인지 판단하셔야 돼요. 얘 몇 차 방정식입니까? X에 대한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의 해법 뭐야? 시작!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X항끼리 모르려면 풀어줘야 되니까 AX-A는 X 플러스 2 넘어가서 A-1 X는 A 플러스 2 바로 이 상태가 무슨 상태입니까?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온 게 바로 어디까지 온 거야? 여기까지 온 거야. 이제 배운 대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X는 A-1분의 A 플러스 2라고 써주셔야 되죠. 단 이렇게 써주려면 분모는 절대로 뭐가 돼선 안 된다? 0이 돼선 안 된다. 자, 분모가 0이 아니다라는 거 어떻게 표현해 줄 건데 너희는 A는 뭐가 아니다? 1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A가 1이 아닌 경우를 따졌으니까 이제 무슨 경우 따지면 돼? A가 1인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봐요. A 자리에 1 넣어봐. 그러면 얘가 뭐가 돼? 1 넣어버리면 0분의 3이 되지. 와우! 0분의 3? 이거 뭐라고 배웠지? X는 불능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0분의 0꼴이나 0분의 3꼴이 왜 필요한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요렇게 써먹기 위해서요. 그래서 봤더니 어때? 이 문제, 저 문제보다 쉽지? 저 문제는 뒤에 막 더 붙었잖아. 맞아?
얘가 훨씬 쉬운 문제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x에 관한 몇 차 방정식입니까?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의 법 뭐라고 배웠어? 시작!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좋았어.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해서 얘를 넘겨줬는데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왠지 어떻게 써주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막 느껴져? 인수분해 a-b, a 플러스 b로 막 써주고 싶죠. 이제 여기까지 끝난 거야. 풀이 진행합니다. x는 a-b분의 a-b, a 플러스 b예요. 이 녀석 약분하면 x는 a 플러스 b다. 이렇게 답 낼 수 있지. 맞아요? 답은 얘인데 실제로 제일 중요한 식은 약분되기 전 상태의 요 식이 가장 중요한 거야. 수학에서는. 자, 이제 풀어보도록 하자. 요렇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분모가 0이면 안 되죠. 분모가 0이 아니다. 어떻게 표현할 거야? A는 B가 아니다. A가 B가 아니어야지만 0이 아니겠지? 그럼 A가 B가 아닌 경우를 따졌으니까 이제 두 번째 어떤 경우 따지면 돼요? A가 B인 경우 따지면 돼요. 자, 선생님이요. 약분된 식이 아닌 약분되기 전 상태, 요 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건 우리가 부정인지 불능인지 답을 내기 위해서 0분의 0꼴인지 0분의 0이 아닌 꼴인지를 따질 때 항상 약분되기 전 상태인 요 식에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A가 B와 같다. A가 B와 같다. X값 구하면 X는 몇 분의 몇 되겠습니까? 0분의 0. 0분의 0 나오지. A랑 B랑 같으니까. 결국 얘는 뭐가 되겠어요? X는 9점. 이렇게 손쉽게 답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0분의 0꼴 나오면 무조건 9점.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 서원문 책이고요. 오케이. 우리 늦지 말자. 예.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식이 연락 복잡해 보여. 하지만 집중하는 겁니다. 얘는 x에 관한 방정식이에요. 막 째려봐. x에 관한 몇 차 방정식입니까? 1차 방정식이에요. 1차 방정식의 법 어떻게 푼다?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좋았어. 즉 얘는 x항은 x항끼리 뭉치면요. 요런 녀석도 있지만 여기에 뭐가 보여? 5ax가 보이지. 5ax 이쪽으로 딱 넘겨서 x항끼리 뭉쳐주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까? a의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6의 x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제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정리하면 여기에 a 있었고요. 여기에 있는 플러스 2 넘어가서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거 적어놓고 보니까 막 뭐 해주고 싶은 강렬한 욕망? 인수분해 해주고 싶죠. 자, 얘는 뭐예요? 3, 2, 마이너스 마이너스네요. 결국 얘는 a-3, a-2의 x는 a-2. 자, 요 상태가 여기까지 정리가 된 상태가 바로 뭐다? AX는 B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이제 문제 풀어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X는 A-3, A-2분의 A-2 약분해서 결국 X 구하면 답이 뭐 나와요? A-3분의 1이지. 그런데 선생님이 약분되기 전 상태의 식, 요 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부정 불능을 논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적어보도록 하자. 이제 뭘 적어야 돼? 요 녀석 적었으면 분모가 0이 아니다 적어야 되지. 분모가 0이 아니려면 A는 절대로 뭐가 돼서는 안 돼? 3이 돼서도 안 되고 2가 돼서도 안 되죠. 그래, 좋았어. A는 절대로 3이 돼서도 안 되고 A는 절대로 2가 돼서도 안 돼 라고 이렇게 잡았어요. 그럼 이제 2번엔 뭐라고 적을까? A가 3일 때 하나만 적으셔야 돼요. 여기다 뭐 적어야 돼 이랬더니 A가 3이거나 혹은 A가 2일 경우 이렇게 적으면 안 돼. A가 3이면 3이고 A가 2면 2기 때문에요. 이 문제는 위의 문제와는 달리 A가 3인 경우
A가 2인 경우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푸셔야 합니다. 자, A 자리에 3 대입해봐요. 3 대입해보면 X값 구하면 뭐 나와? 요게 3 대입하면 0분의 몇 나와? 1. 맞아? A 자리에 3 대입하면 0분의 1 나오는 거 맞습니까? 맞죠? 0분의 1은 뭐야? X는 불능이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A 자리에 2 대입합니다. A 자리에 2 바로 약분되기 전 상태인 가장 중요한 네모박스식의 A 자리에 2 대입했더니 X는 0분의 0꼴 나오지. 딱 보면서 뭐라고 답 낼 수 있어? X는 부정이라고 답을 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선생님이 왜 그렇게 0분의 0 아닌 꼴에 집착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요, 야, 이 문제 풀어봐, 답 내봐 라고 하면 너희는 답을 어떻게 내는 거냐면 얘는 풀이지, 답은 이렇게 내는 거예요. A가 3이 아니고 A가 2도 아닐 땐 얘가 답이야. 그런데 A가 3인 경우에는 얘가 답이야. A가 2인 경우에는 얘가 답이야. 이런 식으로 답을 내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제도 복잡해 보이지만 X에만 집중합니다. X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에요?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의 해법 시작!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좋았어. X항은 X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니까 봤더니까 A제곱 X가 있고 X가 있네요. 넘어가면 A제곱 마이너스 1 X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자,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A제곱 넘어가면 A의 제곱이 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이제 눈치라는 게 생기지. 뭘 해주면 되게 좋겠다? 인수분해. 그래서 A-1, A 플러스 1 X는 A-2, A-1 이렇게 적어놓은 상태에서 문제 풉니다. 우리 여기까지 간 거예요. 자, X값 구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A-1, A 플러스 1분의 A-2, A-1 약분하면 X는 A 플러스 1분의 A-2가 답이 되겠구나 라고 썼어. 이제 생각해야 되지. A는 절대로 뭐가 돼서는 안 된다? 1도 안 되고 마이너스 1도 안 되죠. 그래서 뭉쳐서 그래, A는 안 돼,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런 거 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합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2번은 뭐가 되겠습니까? A가 1인 경우. 3번은 뭐가 되겠어요? A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이렇게 되겠죠. 자, A 자리에 1 대입하면 X는 몇 분의 몇 나와? 요 식이 약분되기 전 상태식에 놓는 거랬지? X는 몇 분의 몇 나오니까? 0분의 0. 답은 뭐예요? X는 부정. 자, A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얘는 X값 구하면 0분의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니까 6 이런 값이 나오네요. 즉 X는 뭐 나오겠습니까? 불능이다.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는 겁니다. 정리하십시오. 어때요? 할만하지? 예. 그래서 딱 봤더니 뭐야? 얘가 제일 어렵다라는 선생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가 제일 복잡한 경우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문문 앞에 여기 필기 못했죠? 이 부분은 선생님 강의 계속 올려놓으니까 카페에서 앞부분 못한 거 좀 듣자. 네. 자. 그러면 이 페이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절대값을 우리가 좀 배워볼 건데요. 자, 절대값 왜 배우는지 지금부터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중학교 때 1차 방정식 배웠니? 안 배웠니? 배웠지. 중학교 때 2차 방정식 배웠니? 안 배웠니? 배웠지. 그런데 얘를 고등학교 학생이 됐을 때 또 배워. 그러면 이 1차 방정식은 어때?
좀 수준이 높아졌겠지. 이 2차 방정식도 좀 수준이 높아졌겠지. 즉 다른 말로 좀 어려워졌겠지. 자, 중학교 수학과 고등학교 수학의 1, 2차 방정식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네는요 중학교 때 배웠던 이 1차 방정식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우리 방금 배웠던 AX는 B 같은 문자 상수 요런 녀석이 들어가서 난이도가 높아지거나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서 난이도가 높아지거나 가우스 기호가 들어가서 난이도가 높아지거나 혹은 허수가 들어가서 난이도가 높아지거나 앞에 무리수가 막 들어가 있는 거야. 2차 방정식 푸는데 x제곱 앞에 막 루트 3 같은 애가 들어있는 거야. 요런 식의 구조들로 난이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순수한 1차, 2차 방정식을 배웠다면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뭔가 조금 더 어려운 개념들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개념이 뭐예요? 절대값이에요. 절대값은 딱 이래요. 요런 애들보다 훨씬 쉬워. 훨씬 쉬워. 그래서 좀 쉽게 나오면 절대값이야. 절대값은 굉장히 고등학교에서는 많이 다루는 아주 좋은 먹잇감이야. 출제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절대값을 엄청 잘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보도록 할게요. 절대값 A는요. 얘를 벗겨내려고 해. A가 0 이상일 때 뭐로 벗겨집니까? 절대값 A는 A가 0 이상일 때 뭐로 벗겨져 나와? A로 나온다. 자, A가 0보다 작을 때 뭐로 벗겨져 나온다? 마이너스 A로 나온다. 뭐 이런 거 배웠죠. 자, 그래서 이제 질문합니다. 자, 요 녀석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요 녀석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양수다 손 들어봐. 이거 양수다 손 들어봐. 여기 양수라 해놓고 왜 손 안 들어? 항상 사람이 투명해야지. 양수다 손 들어. 크게. 투명. 나머지 학생 음수죠? 자, 여러분이 수학에서 중1 때 수학을 좀 잘못 배워서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야. 얘 양수예요. 쌤 마이너스 붙었는데 미쳤나봐. 자, 안 미쳤다는 얘기 지금부터 해드리도록 할게요. 중1 때 여러분이 배워야 했지만 못 배운 개념 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개념이냐면 플러스 부호의 의미야. 자, 플러스 부호의 의미는 수학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이너스 부호의 의미도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플러스 부호의 첫 번째 의미는 양수, 첫 번째 의미는 음수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배우지 못한 이 두 번째 개념이 수학에서 훨씬 중요해. 얘는 수능에 노골적으로 이 개념 하나만으로 막 출제되고 이런 문제 중에 하나야. 자, 플러스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부호를 그대로 유지하시오라는 명령적 성격이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에는요. 부호를 반대로 바꾸시오라는 명령적 성격이 있어요. 자, 앞으로 너희들이 배우게 되는 수학에서는 이런 애들이 훨씬 중요하고요. 요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하면 마이너스 부호의 의미예요. 부호를 반대로 바꾸시오라는 마이너스 부호의 의미가 되겠다. 자, 볼까? 너희들이 중1 때 이런 걸 배웠어. 너 이런 거 배웠지, 맞아? 이거 보통 수학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런 식으로 가르쳐. 야, 마이너스가 짝수에 곱해져 있으면 플러스가 돼. 근데 홀수에 곱해져 있으면 마이너스가 돼. 이런 식으로 허접하게 가르치시고 넘어가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개념에 빠져버리는 거야. 자, 요 녀석 해석해 볼까요? 양수 3이 있는데 부호를 그대로 유지하래요. 그럼 뭐야? 양수 3이 되겠지. 음수 3이 있는데 부호를 그대로 유지하래요. 그러면 뭐야?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양수 3이 있는데 부호를 반대로 바꾸래. 그러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음수 3이 있는데 부호를 반대로 바꾸래. 그러면 양수 3이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자면요. 너희들이 초등학교 때 절대값 배웠나? 배웠지? 자, 초등학교 때 절대값 3 뭘로 나와요? 3으로 나와요. 절대값 마이너스 3 뭘로 나오는데? 3으로 나오지. 와우! 절대값을 벗고 나오는 기호는 모두 다 무슨 수야?
양수야 양수.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배우게 될 기호인데 이런 거 좀 적어놔야 됩니다. 여백에 없어도 틈틈이 적어놓으세요. 자, 요 맨 위쪽에 선생님이 2개 분류해 줄게요. 앞으로 너희들이 배우게 될 기호에 우선 절대값 기호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요렇게 생긴 가우스 기호라는 상급 문제에 주로 다루어지는 애들이 열나시라는 기호가 하나 있어. 가우스 기호라는 애가 있을 거야. 요거 2개를 좀 비교해서 가르치자면요. 분류는요. 실수의 양수화 기호예요. 실수의 양수화 기호. 자, 가우스 기호는요. 실수의 정수화 기호예요. 얘는 실수의 정수화 기호예요. 자, 무슨 말이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절대값 기호든 가우스 기호든 요 안에 뭔가 들어가겠지. 맞아? 뭐 x, 뭐 n 이런 거 막 들어갈 거야. 들어가는 녀석은 전부 다 실수여야 한다야. 허수가 절대값이나 가우스 기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야. 가우스 기호든 절대값 기호든 모두 다 실수만 들어가는데 이 절대값 기호가 붙는 순간 그 수는 무슨 수가 돼버린다예요? 양수가 돼버린다예요. 가우스 기호가 붙는 순간 그 수는 무슨 수가 돼버린다? 정수가 돼버린다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식을 봤을 때 이런 인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 양수구나 이런 인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 식이 보이면 얘를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해야 돼? 와, 내 눈에 정수가 보이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통째로 양수, 통째로 정수 하셔야 돼요. 선생님 0인 경우도 있잖아요. 딱 한 가지 경우니까 걔는 제끼고 얘기를 해보자는 거야. 자, 크게 보면 양수하기요, 정수하기요예요. 자, 그러면 보자. 요 녀석이 양수를 했는데 선생님 왜 그런데요? 자, 보자. 절대값 A는 양수지. 절대값을 벗고서 딱 나오는 애는 무슨 수여야 돼? 무조건 양수여야 돼. 그런데 절대값 벗겨서 딱 나온 애가 양수니까 완벽해 이러면서 얘는 그냥 양수로 써준 거야. 그런데 절대값을 벗고 A를 쓰려고 했는데 이런 된장 A가 무슨 수야? 음수지. 음수 A를 딱 적어놓으면 돼, 안 돼? 절대값 밖으로 나온 건데 안 되지. 그래서 이 음수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야겠다라는 마이너스예요. 음수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 무슨 수 되겠습니까? 양수.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고등학교 수학에서 마이너스 A가 음수가 아니야. 대부분의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거의 80% 이상이 마이너스 A가 양수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개념이 수능 시험에 나와요. 알겠습니까? 네. 자, 우선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고 이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 딱 적어놓았던 요 녀석이 있죠? 요 녀석이 너희들이 보통 시중 교재에서 계속 다 보아왔던 개념일 거야. 자, 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자, 무슨 설명이냐? 보통 선생님 절대값요 2개로 분류하잖아요. 0 이상, 0 미만. 그런데 사실은요 원래 절대값은요 3개로 분류하는 게 맞아요. A가 0보다 크다, A가 0보다 작다, 중간에 끼어있는 A가 0이다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너무 가지수가 많아. 2개도 힘들어 죽겠는데 3개는 너무 많다. 그래서 약간의 강제성을 동원해서 분류의 가지수를 줄여보려고 한 겁니다. 자, 핵심은 이 중간에 있는 녀석이에요. 보자. A가 0일 때는요. A가 0이면 A나 마이너스 A나 모두 0이지. 맞니? 예. 그래서 바로 그 얘기예요. A가 0일 때는 원래 0이라고 써야 되는데 얘를 A라고 쓰면 이 2개의 결과가 같네? 그래서 이 2개를 묶어서 A가 0 이상일 때는 A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A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요번에는 A가 0일 때는 마이너스 A도 0이지. 맞니?
그러면 요번엔 요렇게 묶어도 상관없겠네요.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묶어서 생각할 때는 A가 0보다 크면 A, A가 0이 하면 마이너스 A 요렇게 쓸 수 있네요.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무조건 0 이상인 부분에 등호를 붙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등호는 여기 붙이나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라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을 분류해서 등호는 어느 곳에건 관계없이 한 번만 아무 곳에나 딱 한 번만 붙이면 된다. 그러므로 맨 위에 개념의 제목이 뭐가 되겠습니까? 등호는 어느 곳에건 관계없이 한 번만 붙이면 된다 라고 개념의 제목을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등호는 어느 곳에건 관계없이 한 번만 붙이면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또 절대값 문제를 풀 때 많이 사용하는 절대값의 성질 몇 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다. 자, 선생님이 지금 읽은 대로 1번식을 두 번만 읽고 갑시다. 시작!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다. 한 번 더.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다. 한 번 더.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다. 그리고 2번도 보십시오. 절대값 A나 절대값 마이너스 A나 같다 다르다? 같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 A가 B라는 값을 가질 때 A의 값을 구하면 A는 뭐가 나올 수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B. 이거 맞잖아, 얘들아. 똑같은 케이스. 절대값 A가 있는데 얘가 3이야. 그러면 이때 A 값 구하면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3. 같은 개념이죠? 예. 자, 그런데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보면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같다라고 나와있지. 그러면 얘도 뭐냐면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다. 됐나요? 자, 그러면 봐. 3번도 플러스 마이너스 B인데 4번도 플러스 마이너스 B네? 저렇게 붙으나 마나네? 자, 결과로 보면 똑같은 얘기가 됐지만 얘는 아까처럼 손쉽게 판단할 수 있지. 하지만 얘는 어때? 조금 더 복잡한 느낌이 있지. 자, 요 녀석 푸는 풀이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 A는 절대값 B를 풀었을 때 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가 나오는지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같았어요. 그런데 절대값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뻗겨주고 싶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절대값을 벗기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을 통째로 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과 같아서 이렇게 바뀌어버리지. 자, 우리는 이런 식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A와 B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2차 방정식의 해법 1. 인수분해지. 근데 인수분해 하기 전에 항상 방정식, 2차 방정식은 우리의 다정한 여자친구 은영이가 필요해. 은영. 나온 다음에 인수분해 해주면 A-B, A 플러스 B는 0 나오네요. 그러므로 A는 B가 나오거나 혹은 A는 마이너스 B. 그러므로 합쳐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 사실 네 번째 나와 있는 이 공식은 이런 생각에 의해서 나온 내용이야. 3번과는 좀 차이가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5번째 보도록 합시다. 뭐예요? 절대값 2개나 절대값 하나나 막 이렇게 절대값끼리 뭉칠 수 있다 없다? 있다요. 여기에서 한 번 더 가면 어떻게 뭉쳐도 돼? 이렇게 뭉쳐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몇 번에 의해서? 2번에 의해서. 그리고 6번째. 절대값은 양수거나 아무리 작아도 몇이다? 0이거나. 되겠습니까? 예, 요런 절대값의 성질 좀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개념일 수도 있어. 예, 루트 A의 안쪽의 제곱이야. 바깥쪽의 제곱이 아니라. 얘 뭐와 같을까? 예,
A랑 점. 중학교 3학년 1학기까지는 나오는 거예요. 얘 절대값 A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의 식이 나오면 항상 절대값으로 바꿔놓고 푸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중학교 3학년 1학기 과정의 무리식 파트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야.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야.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됐으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절대값을 얻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절대값이